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 녹음 들어보니까 너무 잘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감정이 없고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직도 경성 처리하는 게 좀 안 되시더라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하면 물론 이게 경성이 신경 쓰셔야 되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신경 쓰시지는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특별한 두 가지요. 你靠谱吗? 이거요. 你靠谱吗? 일단 마 빼고 你靠谱 한번 해보세요. 你靠谱 你靠谱 부 하지 마세요. 부까지요. 你靠谱 你靠谱 삼성 끝까지는 내리셔야 돼요. 你靠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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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맞아 높든 낮든 하시면 돼요. 你靠谱吗? 你靠谱吗? 네, 你靠谱吗? 네, 제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맞아가 단순한 의문의 의미만 표현하는 애인데 자기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세게 해주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읽을 때 이 맞아이기 때문에 앞에 부, 삼성 다 이성으로 하시더라고요. 你靠谱吗?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你靠谱吗? 你靠谱吗? 네, 삼성에 你靠谱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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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靠谱까지 정확히 나오셔야 돼요. 마지막 경성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하나 더 7年呀 7年呀 7年나 해도 돼요. 야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7年나 7年나 네, 우리 나자가 살짝 해주시면 돼요. 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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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年나 7年나 네. 근데 우리 하실 7年야 이 년까지도 정확히 못 나와요. 그 경성 그렇게 신경 쓰시면 네. 앞에 거까지 정확히 하고 야나 나나 그냥 아무 성조 아무 높이로 해 놓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신경 쓰셔야 된 게 뭐냐면 감정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중국어하고 한국어 마찬가지로 중요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 좀 강조 소리 좀 세요. 그렇죠.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은 뭐냐면 你这人好像还挺靠谱的 그렇죠. 그러면 양예화 다시 물어봐요. 你靠谱吗? 이럴 때가 무엇을 강조해야 돼요? 你 나는 이미靠谱했어요. 너는 이게 你를 좀 세게 해주시고 감정이 나와요. 你靠谱吗? 你靠谱吗? 네, 이럴 때가 네, 你靠谱吗? 你靠谱吗? 네, 요런 식으로 이 문장 안에 담아 있는 의미를 알게 되시면 말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이렇게 바쁜데 네, 지금 우리 중고급이니까 그런 쪽으로까지 네,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 나중에도 이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은편에 어떤 중국인이 앉아 있어요. 나랑 대화하고 있어요. 당신은? 너는? 니나? 이렇게 반문식으로 세게 나가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니나? 니나? 네, 이럴 때가 난 물 마실 건데 너는 니나 아니에요. 이게 비즈니스 거래 1억 이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럴 때 세게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니나?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감정 가지고. 이렇게 세게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오늘 5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과 일단 부문 한번 볼게요. 예? 잠시만요. 또 안 나오네요.第5课 穿高跟鞋可以跑这么快的？这谁呀？穿高跟鞋可以跑这么快的？这谁呀？小偷。小偷啊！哎呀，那偷的肯定不是一般的东西。我真不太好意思啊，我还有点事儿呢。哦，没关系，没关系。很高兴认识你，印象深刻，希望有机会再见。再见。再见。 한 번 더 볼게요. 穿高跟鞋可以跑这么快的？这谁呀？小偷。小偷啊！哎呀，那偷的肯定不是一般的东西。我真不太好意思啊，我还有点事儿呢。哦，没关系，没关系。很高兴认识你，印象深刻，希望有机会再见。再见。再见。 여기서 장면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둘이 얘기하다가 우리 지난 4과까지 真丰富. 其实说老实话我离婚这事儿对你挺不公平. 여기까지 여자가 전 남친을 봤어요. 가게 창에서. 그리고 바로 나가서 전 남친을 쫓아가려고 나갔어요. 네, 쫓아가게 나갔어요. 그래서 한참 찾다가 못 찾았는데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보니까 여자 가는 동안 이 양예화 짐도 챙겨줬죠. 네, 되게 센스가 있어요. 很绅士给他把行李都拿着了，他的那个兔子靠垫和他的包。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단어 볼게요. 단词 第一个高跟鞋 高跟鞋 네, 이게 힐 있는 구두예요. 네, 힐 있는 구두예요. 굳이 구두 아니어도 요즘은 이게 구두 아니어도 이게 힐 있는 신발이 많더라고요. 다高跟鞋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네, 맞아. 그런 거. 네. 구체적으로 일단 소개해드리고, 이 高跟鞋 사실은 우리 얘기할 때 방금도 들으셨는데 이 단어는 구성 단어예요. 高跟하고 鞋, 高跟하고 鞋 이 두 가지 단어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北方人 얘기할 때 高跟 얼화음 붙여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高跟鞋 이렇게 말이 나와요. 네, 高跟鞋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내륙의 북쪽 지역, 내륙에서 북쪽 지역 말하는 습관이에요. 네, 남쪽 지역, 완전 남쪽 가면은 高跟鞋 이렇게 해요. 高跟鞋 이렇게 해요. 네. 북쪽 오시면 高跟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高跟鞋. 근데 이 끌는 어디 말하는 거예요? 이 끌? 네, 끌 어디 말하는 거예요? 굽이 높다는 거. 이 끌는 사실은 뒷부분 말하는 거예요. 뒷부분 말하는 거예요. 跟大
따라간다의 의미를 넓혀서 생긴 의미예요. 따라간다, 跟我来. 그리고 뒤에서 따라온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미를 넓혀서 이 끈은 사실은 뒷부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어요? 脚跟. 네, 뒤꿈치. 脚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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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脚跟라고 해요. 아니면 한 번 더 강조해서 脚后跟도 해요. 예, 脚后跟 뒤꿈치. 예, 뒤꿈치 말해요. 脚后跟도 해요. 脚后跟. 예, 脚后跟 이렇게도 해요. 네. 脚后跟, 脚跟 이렇게 예, 발꿈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高跟이 곰치 부분 높이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게다가 신발의 뒷부분이라 같은 글자로 쓰게 됐어요. 네, 高跟鞋. 재미있는 얘기. 수업하고 관련된 없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얘기. 很有意思的一件事儿。高跟鞋是怎么发明的？是怎么发明出来的？高跟鞋是怎么发明出来的？编 그게 뭐예요? 아, 高跟鞋那个和高跟鞋没有什么关系。高跟鞋아, 그런 얘기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我知道的也是 유럽에서 온 이야기인데요. 英国有一个商人，英国有一个商人，他经常要出差，但是他担心他的妻子出门和别的男人约会，他担心他的妻子出门和别的男人约会，所以他做了一双鞋，后面很高，妻子穿上这样的鞋就不能出门，不能走路，这个鞋走路非常困难。哎，他做了这样一双鞋，可是没想到他的妻子穿上这双鞋以后，腿显得特别长，特别漂亮，身材也特别好。哎，所以后来就大量生产了。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자기 와이프가 자기 없을 때 나가서 다른 남자랑 데이트할까봐 그래서 이런 하이힐 신발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신발 신으니까 못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고 나서는 다리도 길어 보이고 몸매도 좋아 보여요. 네, 반전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생겼대요. 高跟鞋. 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뭐 운동화처럼 생겼는데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高跟鞋도 여러 가지 종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신발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죠. 네. 우리는 坡跟鞋라고 해요. 네, 坡跟鞋. 이 포는 무슨 뜻이냐면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잖아요. 上坡, 下坡. 이 포는 그렇게 각도 있는 길 말하는 거예요. 각도 있는 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딱 한 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르막길처럼 이렇게 각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포근이라고 해요. 포근鞋. 네, 坡跟鞋. 그러면 나 我不穿高跟鞋，平时都穿鞋
什么鞋？高跟鞋的反义词。高跟鞋的反义词，我不穿高跟鞋，平时都穿平底鞋。平底鞋。运动鞋도 돼요. 운동鞋. 네. 그러면平底鞋 여러 가지 종류 다 포함이 돼요. 네, 平底鞋. 그리고 구두도 힐 없는 구두도 있고 운동화도 당연히 그러니까 뭐 힐도 없죠. 그러면 平底鞋라고 해요. 네, 平底鞋. 시장이 있잖아, 시장. 시장. 시장이라고. 시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네. 신발장 우리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중국어도 없어요. 가구장? 하나요? 그 장자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물건 뒤에 붙여서 하지는 않아요. 네. 네? 빙디鞋. 아 그래요? 저 한국말 몰랐어. 아무튼 英语您知道的很全呐。知道的很全呐。 이제 되게 다양하게 다 아시네요. 知道的很全呐。 네, 对。 您是做鞋生意的？好，是老板，鞋老板。鞋老板。 자, 그러면 이게高跟鞋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호칭이에요. 문장 중에 穿高跟鞋 穿高跟鞋 우리 다 아시죠? 신발도 신다라고 해요. 입는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穿. 穿高跟鞋 穿高跟鞋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高跟鞋高跟鞋高跟鞋高跟鞋穿高跟鞋穿高跟鞋穿高跟鞋穿高跟鞋 네,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追追追追追 네. 뒤 쫓아갔다. 추적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追求 배우잖아요. 追求는 구애, 추구. 네, 追 혼자서 바로 동사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追. 그리고 追 혼자서도 구애를 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他追谁？唐薇薇出去追谁？追她的初恋，追她的前男友，追她的前男友叫什么？王阳。혹시 미리 이게 영화 보시면은 왕양，她的前男友叫王阳。 이제 금방 왕양 등장할 거예요. 네, 왕양. 她的前男友是王阳，她和杨年华在一起说着话的时候，突然看见王阳在外面走过，突然看见王阳在外面经过，她马上就追出去了，什么意思？追出去了。 쫓아서 나갔어요. 追出去. 여기 出去 방향구어죠. 방향구어. 马上就追出去了，但是没追到。所以回来了。 바로 우리 방금 보는 오과의 장면이에요. 他出去追王阳，但是没追到。 자, 우리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누구를 되쫓아가고 있어? 누구를 쫓아가고
있니? 이제 헷갈리셨어요. 어떤 거 헷갈리냐면 동사 뒤에 쯔 상태의 유지랑 느 하고 있다. 이 둘이 헷갈리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조장하고 있니? 조장하고 있니? 조장하고 있니? 완전 헷갈리셨어. 追谁呢? 你追谁呢?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这를 붙이면 상태 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你追着我跑着 이렇게 너 계속 하고 있어. 나는 갈고 있을 테니까. 예, 요럴 때 계속 유지할 경우 这를 쓰고. 근데 지금은 누구를 쫓아가고 있니? 그냥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追谁呢? 네, 많이 배울수록 헷갈리시죠? 예, 追谁呢? 예, 인느자 자체가 하고 있다. 正在 써도 돼요. 느 혼자서도 하고 있다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이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죠. 追谁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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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追谁呢 하지 마세요. 일상이에요. 追谁呢? 追谁? 追谁呢? 追谁呢?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남편이 저한테 먼저 구애를 했어요. 주의만 쓰시면 돼요. 주의만 쓰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이에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예요. 그러면 이 처음은 처음 만났을 때 이게 第一次인가요? 만나기 초기예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신랑이 먼저 나한테 구애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먼저 구애를 했어. 나한테 먼저 고백했어. 주의만 쓰셔도 돼요. 주의를 쓰세요. 주의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我们刚 여기 만나다 이 만나다 见面도 되고 认识도 되고. 근데 뒤에 고백하다 구애를 하다라는 거 보니까 처음에 연애했을 때 아닌가요? 예, 我们刚谈恋爱的时候 我们刚谈恋爱的时候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뒷문장이에요. 우리 남편이 먼저 나한테 구애를 했어요. 나한테 구애를 했어요. 이렇게 르를 르부터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게 가까워요. 이게 중요한 게 我가 목적어잖아요. 이 뜨거나 르거나 동사 뒤에 붙이셔야죠. 追的我 여기 뭐예요? 이 追라는 동사 구애를 하다 앞에 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먼저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먼저 나를 구애를 했어요. 先追的我 예, 제가 늘 이거를 강조했어요. 동사 앞에 뭐 있으면 앞에 뭐 있으면 강조의 의미예요. 강조. 옛날에 뭐 다른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뭐 동사의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수단 이렇게 나오면 是的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어떻게 신경을 써요? 구체적인 게 뭐 구체적인 건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구체적인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행동이 뜻없이 나온 게 아니고 앞에 뭐 있어요. 이 동사 앞에 뭐 있으면 바로 뒤에서 뜨를 쓰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뜨 쓰는 문장을 르 쓰는 게 보다 훨씬 더 많아요. 뜨, 시, 뜨는 르보다 훨씬 더 많이 써요. 중국말에서. 네, 르는 먼저 배웠지만 왜냐하면 우리 과거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야 그 후로 강조의 의미를 추가로 배울 수 있으니까 르를 먼저 배우는데 근데 르를 더 많이 쓴다는 말은 아니에요. 과거에서. 네. 근데 실제로 일상에서 하는 말은 르 많이 쓰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과거의 의미를 표현할 때 르 많이 쓰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던 하려고 할 행동에서 르 더 많이 써요.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려고 하는 행동에서 르 더 많이 써요. 알려주려고. 我吃了我现在上课了 예,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데 上课了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은 수업할 거다 라는 표현이에요. 요를 내가 르를 써요. 예, 르를 써요. 我走了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나가기 전에 我上班了 이렇게 말해요. 출근할게요.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르는 이런 데에서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 과거 쓸 때 是的 표현 더 씁니다. 是的예요. 그래서 이거를 늘 이게 한국 사람 중국말 잘하신 분도 있는데 몇 분밖에 없어요. 이거 잘 활용하신 분. 是的 하고 르를 구별 잘하신 분 몇 분밖에 안 계셔요. 사실은. 네, 잘하는데 한국어 하도 이게 했다 이런 표현은 많기 때문에 다 르랑 대응하시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교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교재에서 르 배웠을 때 얻다, 였다, 왔다 이렇게 대응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이라도 다르다고 개념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네? 조금 아까 얘기한 거에서 내 남편이 먼저 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서给我追了 틀려요? 给를 왜 쓰셔요? 나에게 줬다? 나에게 먼저 구했다. 나한테 我爱的先给我追了 나한테 뭐 줬어요? 사랑을 구해줬다. 안 되는 거야? 자, 일단 给를 쓸 때는 특정이 있어요. 给 플러스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직접 목적어 이 표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럴 때가 동사 자체가 방향이 없는 동사예요. 방향이 없는 동사 给로 한번 표시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打电话 전화를 한다. 그러면 양쪽 방향 다 돼요. 打电话라는 거. 또 선물로 준다, 보내다. 그러면은 어디나 보낼 수도 있어요. 이 방향 고정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追라면은 追 뒤에 사람 나오면 追我 하면은 확실히 방향을 표현하게 되죠. 나를 되조작한다. 나한테 고백을 한다. 이게 확실히 뒤에 목적어 나오면 바로 방향이 정해져요. 근데 打电话 하면은 打电话我 이런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送我 이런 것도 안 돼요. 예. 이렇게 방향을 정할 수 없는 동사만 에게나 한테나 给로 한번 표현해줘야 돼요. 근데 追나 이런 단어가 자기 뒤에 목적어 나올 때부터 벌써 방향 정했어요. 그 목적어한테 가는 거 정했어요. 그러면 给 더 이상 안 써요. 비슷한 단어도 告诉이죠. 告诉 알려주다죠. 나에게 알려줘. 告诉我 이렇게 하잖아요.
给我告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给告诉我 안 돼요. 물어보는 거니까 告诉我 또는 教 가르치다. 教我. 그러면은 어떻게 번역해요? 나한테 가르쳐 준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요런 단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깨를 쓰시면 안 돼요. 주의도. 네.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老师教我汉语. 그러면 방향은 앞에부터 뒤로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老师教我. 그러면 이렇게 방향 이렇게 간 거죠. 老师가 나한테 이렇게 가는 거죠. 老师가 뭐한테 이 행동을 한다, 해준다 이렇게 되죠. 네, 얘 자체가 해주다 의미 있어요. 네, 여기 追도 마찬가지로 他追我是我老公先追的我 문장 이렇게 해요. 네. 네, 是我老公先追的我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追라는 행동 솔직히 따지면 구체적인 시간이 나온 거예요. 먼저 이게 표준 있어서 연애하는 시간이 있어서 먼저 움직인 사람 남편이다. 이렇게 동사 시작하는 시간을 한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是的를 써야죠. 네, 완전. 앞에 문장까지. 我们刚谈恋爱的时候，我们刚谈恋爱的时候，谈恋爱的时候，쉼표时候까지 쉼표。我们刚谈恋爱的时候，是我老公先追的我，是我老公先追的我。 그러면 老公 옆에서 뻥치지 마 이렇게 할 거예요. 是你先追的我好不好? 是你先追的我 이렇게 막 부부 사이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죠. 결혼 한 1년, 2년 다음에 是你先追的我 이런 거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是的 제가 늘 툭하면 나올 거예요. 이게 많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他追谁? 당위웨이 说 원래는 왕양 쪼자 나가는데 근데 물어볼 때 你追谁呀? 小偷 小偷 얼왕 붙여서 말해줘. 小偷 小偷우리 小偷 하지 마세요. 小偷 혀 그냥 살짝 올라가시면 돼요. 이게 목까지 가지 마세요. 小偷 네, 이게 얼까지 하면은 혀는 더 말아요. 네, 한 번 더 말지 말고 小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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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小偷 네. 小偷 하지 마세요. 小偷 小偷 네, 잘했어요. 그냥 小偷 해도 돼요. 小偷 그냥 도둑이에요. 도둑, 일반 도둑. 뭐 버스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뭐 훔치는 사람 다 小偷라고 해요. 小偷 小偷 抓小偷 그리고 깡 방금 막이라는 뜻이 있죠. 깡才 다 비슷한 의미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깡만 써요. 편하니까 한 글자니까요. 깡. 자, 같이 한번 깡. 우리 예문에서도 나오죠. 깡 谈恋爱的时候 막 연애 초기. 근데 이 깡은 막으로 번역하지만 옛날 경험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나는 막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하나요? 아, 내가 막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하죠. 처음 이렇게 하죠. 막을 쓸 때는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 처음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아니고 이 행동이 하는 초기 의미를 표현할 때도 깡으로 번역하세요. 깡을 써요. 네. 나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말하는 게는 물론도 되기는 한데 사실은 간지 얼마나 안 될 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는 第一次 하지 마시고 깡을 써요. 깡. 네, 刚去中国的时候刚学汉语的时候刚学汉语的时候 이제 第一次는 그만하세요. 이제 第一次는 그만하세요. 네, 我刚学汉语的时候 내가 처음에 중국어를 배웠을 때. 네. 그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너무나 교재서처럼 네, 初次 초츠는 서면책. 서면책. 네, 그 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初次도 第一次 뜻이에요. 第一次. 네, 初次도 第一次 뜻이에요. 네. 이게 중국어를 교재 보니까 한국에서 나온 책은 만나서 반가워, 见到你很高兴. 이거는 한국식 표현. 물론 중국도 쓰기는 쓰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게 한국말에서 너무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흔하진 않아요. 이 말을 쓰는 게. 그리고 또 일본 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거 请多多关照 이런 말. 네, 이게 다 나라 색깔이 있는 말이에요. 중국에서 없는 말이 아니지만 네,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이런 말들은. 네, 이게 나라 색깔이 있어요. 우리 영어 배웠을 때 굿모닝 티처랑 똑같아요. 굿모닝 티처 이렇게 이거 있죠.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 이렇게 인사하진 않아요. 하이 누구누구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름만 부르고. 네. 그죠.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죠. 근데 중국 가서 이렇게 칭도도 관절 제 일본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他是日本人吧?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他是日本人吧? 他肯定不是中国人. 아무튼 肯定不是中国人. 근데 우리 이 말을 쓸 때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상사한테 술 마실 때 술자리에서 아휴, 请你多多关照. 술 한 잔 따라주면서 술 한 잔 따라드리면서 아야, 以后还请您多多关照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막 초면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잘. 네. 라오스. 응? 네. 시팔로마 이거는 밥 먹었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이게 써요? 많이 쓰죠. 시팔로마. 시팔로마. 네,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 안녕하세요 대신에 이거 쓰죠. 예를 들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몇 명 이게 동료나 상사, 심지어 상사도 거기 계시면 있으면 야, 吃饭了吗? 来了, 吃饭了吗?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근데 안녕, 你好 이거는 안 해요. 你好 이거는 절대는 안 해요. 그러면 이상해. 얘 오늘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야, 来了, 来得挺早啊, 吃饭了吗? 이렇게 한마디를 해요. 이렇게. 아니요, 식사했어요. 이게 한국에서만 이렇게 인사법인 거로 얘기 들어요. 중국에서는 그런 말 식사하냐고. 해요. 예. 이게 중국은 예, 上哪儿去啊? 上哪儿啊? 이렇게 물어봐요. 去哪儿도 우리 去哪儿도 배웠는데, 你去哪儿? 배웠는데 이렇게 쓴 사람 없어요. 上哪儿啊? 你上哪儿啊? 你上哪儿去啊? 你要上哪儿去啊? 상을 써요. 다니다 상. 어디에 한번 다닐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上哪儿? 예, 上哪儿? 예. 이게는 북쪽 지역 사람들. 你上哪儿啊? 남쪽 지역은 你要到哪里去呀? 이렇게 물어봐요. 你要到哪里去呀? 你去哪里呀? 이렇게 말투로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배운 게 자랑하셔도 돼요. 표준어. 우리가 배우신 게 표준어예요. 네, 그냥 아나운서는 하는 말이에요. 우리 배우신 게. 네, 그래서 이 표준어 이제 어느 정도 쌓여서 어떻게 돼요? 구어로 가셔야 돼요. 이 말은 실제 중국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여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쓰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 할 때 우리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괜히 몇 년 배우고 중국 가서 한마디 못 알아들어요. 예, 요럴 때가 있어요. 예, 열심히 배웠는데 你去哪儿? 你要干什么? 이렇게도 배웠죠. 가서 上哪儿去啊? 一会儿干啥去啊?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什么 배웠는데 실제로 가서 啥? 啥? 咋? 이런 거 다 모르시죠? 네, 달라요. 지역마다 쓰는 말이 달라요. 네. 啥时候? 咱们啥时候见个面啊? 咱们啥时候见个面吧? 네, 언제 한번 만나자. 네, 啥时候见个面吧? 네, 什么时候见个面吧? 이거만 见个面吧. 네. 너무 달라서 그래서 우리 생활 중국어 하니까 영화에서도 막 배우셔야죠. 네. 네. 这个他们的刚什么差别？什么区别？ 깡 혼자만 막 경험 얘기만 할 수 있어요. 깡만. 나머진 거 다 깡깡하고 똑같아요. 나머진 거. 네. 네? 네, 一样的意思. 그냥 막 했을 때, 我刚来韩国的时候, 이럴 때 깡만 쓸 수 있어요. 옛날 경험 얘기할 때. 깡 잘 쓰면 안 돼요. 예, 이거 차이예요. 깡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 어떤 말이 나와요? 깡 不太好意思啊. 깡 不太好意思啊. 그러면은 방금 상황에 너무 미안해. 너무 죄송해요. 깡 不太好意思. 이렇게 말이 나와요. 네. 休息10分钟. 그 깡만 해도 1시간 가네요.